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장년 훈련 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 조준원 대한항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중장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서 훈련 취업 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조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지금 5가지의 내용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했는데요. 앞서서 우리 직업능력연구원의 우리 고혜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가 좀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과감하게 좀 스킵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희 대한상에서 운영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어떤 사례 그리고 활성화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중장년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정책사업 및 통계조사 등에서 그 중장년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것은 보통 40세 이상, 작년은 50세 이상. 그래서 현재 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저희 중년과 장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인구가 전체 40.1%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장년 훈련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2017년부터 저희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어져 있고요. 조만간 2025년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가 되는 그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 참여 인구에 대한 어떤 변화도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45세 이상이 35세 이상에 훨씬 늘어나는, 증가하는 이런 어떤 범위로 보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나타내는 총 부양비의 경우에 20년 21.8명에서 65년에는 거의 5배가 증가한 98.2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노령화에 따라서 저희는 대한민국은 잠재 성장률 하락 및 노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장년 훈련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본 사안인데요. 일단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정말로 필수적이다. 그리고 중장년 훈련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전직을 지원하는 방향이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좀 했고요.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에 대한 차별적인 직업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서 훈련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제가 중장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앞서서 우리 고혜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너무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지원 제도하고 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정리했었던 건데요.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요.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운영한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대표 노사단체인 한국노총과 대한상인과 공동으로 노사협력형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는 사업명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현재 올 8월까지 이거는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전기공사 실무 등 총 8개 직종의 11개 가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현재 182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7.7%가 중도 탈락한 실질적으로 126명이 수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간 취업률이라고 저희가 좀 명시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취업률 산정에 따른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간 취업률은 4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 개 가정하고 훈련 취업률 산정에 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업률에 대한 실적은 다소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중장년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 측면과 개선 측면 두 가지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긍정적 측면으로는 일단은 그 노사 협력적 훈련이 필수적인 중장년 이전직 훈련을 대표 노사단체인 한국노총과 저희 대한상의에 이탁한 것과 사실 짧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떤 모집률, 중도 탈락률, 그리고 취업률 같은 경우에 실적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노총조합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훈련 선호도 조사를 근거로 해서 가정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집 및 실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사된 훈련 선호도가 실제 훈련 참여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좀 있었고요. 훈련 수요자의 직무 경력 특성을 사실 반영하지 못한 어떤 훈련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수요자에게 직접 홍보하지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 그리고 수요조사할 때에는 사실 사업주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 이전직 훈련에 대해서 좀 많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약간 퇴직자를 중심으로 중장년 훈련으로 좀 진행된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가 자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향후에 저희가 좀 중장년 훈련을 운영할 때 개선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적인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40세 이상 60세까지의 어떤 중장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이런 훈련 과정보다는 각 40대와 50대가 갖는 특성을 좀 고려해서 각각 차별적인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 서비스 강화입니다. 중장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상담자가 이들에게 적합한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 결과를 재취업이나 아니면 훈련하고 직접 연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중장년들에게도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그런 어떤 일자리와 연계한 직종 발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중장년들이 훈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장년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반드시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계한 그런 어떤 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창업에 대한 부분도 중장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어떤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어떤 인센티브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중장년 훈련의 운영 사례를 고려해서 저희가 올해 중장년 훈련 수요를 좀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수요 발굴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좀 실시를 했고요. 기업은 한국전력 등 11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2,160여 명의 훈련 수요를 저희가 좀 확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12개의 그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을 현재 개별을 좀 하고 있고 훈련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참여한 기업 중에 그 SK건설, 지금 SKEP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 날 저희 그 중장년 훈련을 통해 건설안전감시단 100명을 직접 SK건설에서 채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안전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중장년 이전직 대상자나 퇴직자에게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양질의 일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하면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기업에 방문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조금 그 현장의 목소리로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 슬라이드 한번 넣었는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개인 상담 또는 집체교육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퇴직자의 다양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연계 가능한 훈련 범위가 너무 적다. 뭐 이러한 어떤 지금 얘기를 좀 있었고요. 공공기업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주 1회 정도 유급휴가를 주고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참여하는 이런 지원이 있는데요. 근데 기관 특성상 근무지가 대부분 그 소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지가 소재한 이 지역에 적정한 훈련 기간이 좀 없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어떤 참여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소매 금융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4월 말에 1,400여 명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중장년 퇴사자 중 한 80여 명에 대해서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해서 전산 업무를 배치를 하려고 좀 계획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것을 지원할 훈련 과정 개발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찾지 못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요. 사실 수시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면 수시로 적용 가능한 어떤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중장년 훈련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활성화에 대한 어떤 핵심은 참여 기업 그리고 공동훈련 센터 그리고 유관 간의 그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하고 거버넌스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실제 작동이 되도록 지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 훈련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참여 기업의 역할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년 일자리 센터 등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상담 서비스를 통한 이 결과를 직업 훈련을 연계를 한다든지 재취업에 바로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과정 개발 그리고 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직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중장년 훈련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조금 명시를 좀 해봤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지금 이 중장년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필수적이며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노후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통한 경제적 안정,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방지 등
중장년 훈련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